항등함수라고 불렀잖아. 따라해봐. 항등함수. 그러니까 합성을 때려놓은 네모라는 함수가 있는데 x를 집어넣었을 때 다시 x가 나오는 경우 이런 네모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항등함수가 영어로는 뭐 이래요. identity 펑션 이렇게 불러요. 굳이 못하는 영어를 쓴 이유는 i라고 씁니다. i라고 써요. i라고 써서 이렇게 보면 납득이 되거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 F합성 G를 i라고 써. 이렇게. 이걸 항등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얘기를 그냥 오른쪽으로 바꿔치기를 해놓은 거야. 여기 있는 합성을 한 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를 그냥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도 이렇다는 얘기지. 야, 네가 항등함수라는 소리는 f를 i라고 써서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 그걸 항등함수라고 불러. 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됐어요? 용어의 정의니까 어색해하지만 않으면 돼. 이게 있으면 아, 너는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구나. 항상 그수인 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 소리예요. 여기가 포인트야. 두 개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되잖아. 이럴 때는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항상. 이게 항상 성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거든. x가 이제 1이 있어요. x집합에. 잘 봐요. 어쩜 좋아 이거. 이렇게. 그냥 해보죠. 1이 f를 통과하면 1로 간대요. 1이 f를 통과하면 1로 가? f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1이 1로 갔으니까요. 거기에다 대고 g를 또 통과를 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가 다시 1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합을 달리 해도 되고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 야, 그러면 1이 f를 통과해도 1로 갔고 g를 통과해도 1로 갔고 요 소리잖아 지금. 얘를 써보면 이 소리 아니야? 야, 1이라는 게 f로 갔다가 g로 가게 되면 다시 뭐로 간다는 소리예요? 1로 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무슨 함수? 항등함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G합성 F를 뭐라고 쓰기로 했죠? I라 쓰기로 했죠. 됐어요? I라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케이스를 보러 가요. 1이 G를 통과하면 어디로 가니? 그냥 1로 가지. 거꾸로 갈 때 또 F를 통과해도 1로 가지. 그럼 1인 G로 갔다가 F로 가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봤더니 야, 1이 G로 갔다가 F로 가도 여전히 1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하필 성립을 하게 돼.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납득 되세요 이거?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 잘 봐요. F합성 G가 항등함수이거나 너가 항등함수면 모두 성립한다고? G합성 F도 항등함수가 된다고. 이 항등함수라는 것은요. 마치 숫자에서 1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놈이에요. 1과. 그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볼까? A 곱하기 B가 1이래요. A, B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죠. 따라해봐. 역수? 다시. 역수? 그때 그 역자를 그대로 따고 시작합니다. 따기 시작합니다. F랑 G 합성을 했지? 항등함수가 나오잖니? 그러면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1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랬었잖냐? 그래서 F합성 G가 만족이 항등함수가 되잖니? 그러면 교환법칙도 성립하면서 이때 F의 역함수는 G입니다. 혹은 G의 역함수는 F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해. 이렇게. 역함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잠깐 맛을 지금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F합성 G가 항등함수라는 표현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X가 나와야 돼요. 항등함수라는 표현은. 그리고 X가
그러니까 x가 나오는 경우, 네가 항등함수인 경우에는 합성을 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될 거니까 g 합성 f에다가 x를 집어넣어도 다시 x가 나오겠구나. 그 사실도 알게 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f의 역함수는 g입니다. g의 역함수는 f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역함수의 정의야 이게. 얘는 읽기로는 마이너스 1셈을 읽지 않고요.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냥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f 역함수는 g입니다. g 역함수는 f입니다. 또 g야. f입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소리야 지금. 결국 항등함수를 정의를 하는 것은 어쩌면 역함수 쪽으로 올라오고 정의를 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역함수는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 보면 두 가지 종류로 갈려. 유무리함수까지 다 배우고 역함수를 배우는 학교가 있고, 유무리함수 배우기 전에 역함수를 배우는 학교가 있고, 정석 진도를 지금 보면 유무리함수까지 배우고 역함수까지 가게 돼요. 분류수학도 그래요. 왜냐면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해야 이제 막 이제 혼돈이 되거든요. 혼돈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잠깐 메모가 됐으니까 이제 쉬었다 하죠. 오늘 하는 게